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고1 과학 1단원 과학의 기초 2강 측정 표준과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1. 측정과 측정 표준. 측정, 질량, 길이, 부피 등 물체의 양을 재는 활동. 양을 재는 활동이 측정입니다. 과학 탐구 활동에서는 이 측정을 함으로써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측정할 때 적절한 측정 단위와 측정 도구를 사용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측정은 질량, 길이, 부피 등 물체의 양을 재는 활동이다. 이 어림은 양을 추정하는 활동이다. 측정 경험, 과학적 사고 과정, 자료 등을 바탕으로 수행하며 측정 도구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액체의 양을 측정할 때 대략 20ml 정도다, 100ml 정도다 이런 게 추정이 되면 그것에 맞는 크기의 도구를 선택하겠죠. 이렇게 어림을 함으로써 측정 도구 결정에 도움이 되겠죠. 3. 측정 표준. 어떤 양을 측정할 때 공통으로 사용하는 단위에 대한 기준입니다. 어떤 양을 측정할 때 공통으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같은 기준으로 설정된 단위에 대한 기준인 거죠. 측정 표준을 줌으로써 측정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기준이 되고 국가 신뢰성의 척도가 됩니다. 수출을 했는데 얼마를 보냈는데 그 나라에서는 값이 다르더라, 측정량이 다르더라 이렇게 되면 서로 신뢰가 깨어지겠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같은 측정 표준을 두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국가 간 신뢰성이 보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길이, 질량, 시간 이런 측정 표준을 보도록 합시다. 길이는 전에는 미터 원기를 사용해서 기준을 두었는데 1m 기준을 두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손상이 되었고 과학기술도 발전함에 따라서 빛의 이동 거리를 이용해서 1m라는 값에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1m라는 것은 빛이 진공에서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이동한 거리, 그것을 1m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사실 빛은 1초 동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잖아요. 빛이 이렇게 미세한 시간 동안 나아간 거리를 1m라고 정했는데 이런 구체적인 정의는 외울 필요가 없고요. 현재는 길이를 빛의 이동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1m 정의를 내렸다라고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물체의 길이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질량도 예전에는 킬로그램 원기를 사용했지만 미세한 오차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킬로그램 원기를 사용하지 않고 현재는 빛 에너지를 정의를 내릴 때 사용하는 관련된 상수가 있습니다. 그게 플랑크 상수인데요. 이 플랑크 상수를 이용해서 1kg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질량도 구체적으로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빛 에너지에 관련된 플랑크 상수를 이용해서 1kg 정의를 내린다 정도입니다. 현대에 와서 길이의 미터 원기나 질량의 킬로그램 원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1강에서 배웠죠. 세슘 원자 시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1초를 세슘 원자 복사선의 진동주기는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죠. 그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91억 9,263만 1,770배를 1초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구체적으로 기억은 하시지 말고 현재 시간은 세슘 원자 시계를 이용해서 1초를 정의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측정 표준은 어떤 양을 측정할 때 공통으로 사용하는 단위에 대한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신뢰성의 척도가 됩니다. 측정 표준의 활용 예를 보겠는데 과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모두 측정 표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음 측정을 할 때는 단위가 데시벨 단위로 소리의 세기를 측정해서 주거 단지에서는 몇 데시벨 이상의 소음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장 단지에서는 어떻다. 그리고 몇 데시벨 이상이면 고막을 상하게 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단위로 측정해서 이 미세먼지 농도가 스마트폰에 날씨 안내에 보면 미세먼지 농도가 항상 이 단위로 나와 있습니다. 30 정도 되면 보통이죠. 그 값을 가지고 양호할 때 그리고 보통일 때 위험할 때는 안내를 해주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마스크를 쓴다든지 외출을 자제한다든지 그리고 초미세먼지 농도까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측정 표준에 의해서 설정된 값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똑같이 통용되죠. 폭염주의보도 기온을 이게 습시 온도죠. 도시 단위로 측정해서 몇 도 이상 되면 폭염주의보가 나오고 폭염경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는 속도를 km/h 단위로 고속도로를 달릴 때 최대 속도 100km/h를 넘으면 안 된다. 그럼 그걸 지켜야 되죠.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하는데 그 값을 넘을 때에는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기준을 두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진 조기 정보 시스템. 이것은 리히터 규모라든지 진도로 주로 우리한테 발효를 하는데 리히터 규모는 지진의 규모를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지진 방출 에너지 값을 추정하는 값인데 최대 진폭을 측정해서 추정을 합니다. 이 리히터 규모 1차이는 보통 에너지 양이 32배나 차이가 납니다. 지진 조기 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값을 가지고 진도 몇이다, 리히터 규모 얼마다 라고 알려주면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대피를 하든지 미리 유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측정 표준을 이용한 정보는 제일 중요한 거죠. 신뢰할 수 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편리하게 합니다. 이 측정 표준은 신뢰성을 기본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같은 값으로 통용하고 있습니다. 이 신호와 정보. 신호에는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는 시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입니다. 보통 자연에서의 변화, 빛, 소리, 열, 힘 이런 자연에서 발생하는 그 신호들은 대부분이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디지털 신호는 불연속적이다. 시간에 따라서 불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이다. 그래서 전자기기에서 사용하는 신호는 디지털 신호죠. 그래서 모든 전자기기는 디지털 신호로 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보라는 것은 신호를 측정 분석해서 유용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파를 측정해서 분석해 보면 지구의 내부 구조도 알 수 있고 지진의 그 규모도 알 수 있어서 리히터 규모나 진도를 알 수 있어서 지진 경보도 내릴 수 있죠. 체온을 측정함으로써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체온이 40도 올랐다. 그럼 빨리 열을 내리게 병원을 가든지 약을 먹든지 해야 되죠. 그런 체온 측정 그 결과치를 이용해서 여러 군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우주의 빛을 측정해서 천체 정보를 알고 우주의 생성 과정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를 감지함으로써 우리는 정보를 얻는 거죠. 아주 유용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얻는 정보는 대부분이 아날로그 정보죠. 아날로그 이 신호를 분석해서 유용한 정보를 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게 센서입니다. 센서는 아날로그 신호를 감지해가지고 전기 신호로 바꿔줍니다. 이 전기 신호는 곧 디지털 신호라고 하면 되겠죠. 아날로그 신호를 감지해서 전기 신호로 바꾸는 장치가 센서입니다. 센서를 사용해서 전기 신호로 바꾸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호 종류에 따른 다양한 센서가 있습니다. 온도를 측정해서 정보를 주는 온도 센서, 습도를 측정해서 전기 신호로 보내주는 습도 센서, 자기 센서, 화학 센서, 압력 센서, 광 센서, 적외선 센서, 초음파 센서 이거 외에도 아주 다양한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를 이용해서 자연의 변화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거죠. 자연의 변화는 대부분이 아날로그 신호라고 했죠.
그걸 감지해서 센서가 정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면 그걸 분석해서 디지털 정보를 얻게 되는 겁니다. 센서를 통해서 디지털 정보를 얻는다. 이 디지털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디지털 정보. 디지털 정보는 저장과 분석이 쉽습니다. 그리고 전송 과정에서 거의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해서 디지털 정보 이용이 아주 확대되었죠. 그래서 이 디지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중간에 사용하는 기기가 센서였습니다. 자연의 여러 가지 변화하고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를 센서가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면, 전기 신호로 바꿔주면 측정한 것을 분석해서 얻는 정보가 디지털 정보입니다. 활용 분야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전자서적과 교육 앱을 이용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죠. 직접 학교에서 대면 수업도 하지만 이걸 이용하면 비대면 수업도 가능하죠. 의료 분야에서는 멀리 떨어진 환자에게 원격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원격으로 실시간 맞춤형 진료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처방도 내려줍니다. 교통 분야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용되고 있죠. 주위 환경에 있는 정보를 운전하는 그 시야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자동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율주행 기술, 무인 드론 이런 걸 이용해서 물건도 배송해 주죠. 그리고 드론으로 농약도 뿌릴 수 있고 물도 뿌리고 원격으로 조정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상품 구입이 가능해지고 사진이나 영상 이런 거 서로 공유할 수 있죠.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가능해졌습니다. 디지털 정보를 모두 다 정보통신 기술에 힘입어서 서로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물 정보를 디지털로 저장한다. 이 저장한 정보를 가지고 3D 프린트로 출력을 할 수 있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물 정보 가지고 디지털로 저장된 그 정보로 3D 프린트로 제품을 출력할 수 있다.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디지털 금융. 디지털 금융이라는 것은 직접 은행에 나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아래 물음이 의미하는 것을 답하시오. 1. 길이, 질량, 부피 등 양을 재는 활동. 측정입니다. 어떤 양을 추정하는 활동. 측정 도구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어림입니다. 3. 자연에서 변화로 발생하며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자연에서의 변화, 빛, 소리, 이 다양한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4. 시간에 따라 불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 디지털 신호입니다. 5. 아날로그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장치, 이게 센서죠. 6. 센서를 이용하여 자연의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디지털 정보를 얻죠. 7. 어떤 양을 측정할 때 공통으로 사용하는 단위에 대한 기준. 여기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단위에 대한 기준이라 했죠. 세계적으로 이런 공통으로 된 그 기준 때문에 신뢰성을 바탕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측정 표준입니다. 특히 측정 표준에 대한 용어는 잘 기억합시다. 2번. 측정 표준과 그 활용에 대한 설명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 체크하시오. 1. 측정 표준은 양을 측정할 때 단위에 대한 다양한 기준의 사용으로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측정 표준은 같은 기준이라 해야 되죠. 공통 기준이라 해야 되고 일상생활에서 같은 해석이 나와야지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2번. 측정 표준은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과학활동 외에도 일상생활에까지 도움을 주죠. 그래서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이건 틀린 겁니다. 3. 측정 표준을 통해 얻은 정보는 확실한 신뢰성을 가진다. 옳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4. 측정 표준으로 제공하는 정보는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한다. 맞습니다. 5. 측정 표준의 활용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단위로 측정하여 건강정보로 안내하므로 미세먼지에 대비할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6. 측정 표준은 과학과 산업 분야에만 사용하며 일상생활에는 활용하지 않는다. 이건 틀린 거죠. 산업 분야에만이 아니죠. 과학과 산업 분야도 쓰지만 일상생활에도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않는다.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3번, 4번, 5번. 3번. 다음은 미세먼지 농도를 안내하고 활용하는 과정이다. 가.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다. 나. 측정한 농도를 수집하고 관리한다. 다. 다양한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미세먼지 농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 제공한다. 라.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여 건강에 유의하고 대비한다. 현재 일상생활에서 날씨 확인할 때 나오는 미세먼지 농도 정보를 가지고 건강에 활용하고 있죠. 1번. 가에서 신호를 감지하고 측정할 때 이용하는 장치는 미세먼지 농도 측정기가 있겠죠. 그 미세먼지 농도 그 센서겠죠. 그래서 센서입니다. 일상생활의 그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 그것이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 센서를 이용해서 측정한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2번, 다에서 제공되는 정보. 다는 다양한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미세먼지 농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이 다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아날로그 정보, 디지털 정보. 이건 뭐죠? 옳은 것을 골라 체크하시오. 여기서 제공되는 정보는 디지털 정보입니다. 3. 이의 정보, 디지털 정보죠. 디지털 정보의 특징을 서술하시오. 디지털 정보는 저장과 분석이 쉽고 전송 과정에서 거의 손상이 되지 않는다. 저장과 분석이 쉽죠. 그래서 이런 장점 때문에 우리가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이 디지털 정보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정보입니다. 4번, 다에서 사용하는 통신 수단을 쓰시오. 다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안내해 주죠. 스마트폰도 되고요. 전광판의 오존 정보,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소음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전광판에도 올려주죠. 그리고 컴퓨터 이런 것들이 다양한 통신 수단에 해당되겠습니다. 4번, 다음은 디지털 정보의 활용을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을 체크하시오. 전자서적이나 교육 앱으로 비대면 수업한다. 우리 코로나 때 비대면 수업했죠. 이게 좀 원격 수업, 이거는 디지털 정보의 활용입니다. 다음, 이 병원에서 떨어져 있는 환자에게 원격 진료, 실시간 맞춤형 진료를 하고 처방까지 내어줍니다. 원격 진료죠. 디지털 정보의 활용이 맞습니다. 3번,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여 상품을 배송한다. 직접 운전하는 이거는 디지털 정보 활용이 아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교실에서 선생님과 대면 수업하는 거 이런 것도 디지털 정보 활용은 아닙니다. 4. 인터넷으로 상품을 구입하고 사진 영상을 공유한다. 이 활용 맞습니다. 5. 사물 정보를 디지털로 저장해서 3D 프린터로 출력하여 제품을 생산한다. 디지털 정보 활용이죠. 이 활용 맞습니다. 사물 정보를 파일로 저장해서 그대로 3D 프린터에 저장한 파일을 입력하면 상품을 출력해 줍니다. 6. 전자화폐, 인터넷 뱅킹 등 금융 서비스를 이용한다. 직접 대면에서 은행에 가서 처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전부 디지털 정보의 활용이죠. 다 맞는데 3번은 아닙니다. 여기까지입니다.